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국어과외 독보적 국어 TV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시간 3강인데요. 수능 특강 50페이지고요. 앞에 두 편을 보셨던 분들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요 블로그로 가시면 지금 수업용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작품들은 이화의 월백하고 까마귀 눈비 맞아 이별하던 날에 이렇게 세 편의 평시조 하고요. 그 수능 특강에는 농부이 집에 쓰다 라고 돼 있고, 한자 그대로 하면 제전사라고 하는 한시 한 편. 다 길이가 짧습니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먼저 가의 이화의 월백하고부터 볼 건데요. 이것도 역시 3번 보기에 좀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에서 라는 표면적으로는 정경을 묘사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작품 창작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면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화의 월백하고는 고려 후기에 악행을 일삼던 충혜왕에게 충언하다 낙향한 작가의 염려를 담아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을 그냥 읽어보면 사실 딱 잡히는 게 없어요. 다른 작품들은 보면 누구 어떤 화자가 님과 헤어져 가지고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왕을 그리워한다든가, 유교적인 가치를 노래했다든가 그런 게 딱 잡히는데, 읽어보시면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 배꽃입니다. 월백하고 달이 밝고, 은하니 은하수가 삼경인데, 삼경이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완전 깊은 밤입니다. 전체적으로 초장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주로 그려져 있고요. 일지춘심을 자규에 알려마는, 분위기는 일단 좋아요. 봄이고 달 밝고 백꽃이 예쁘게 피었고 은하수가 쫙 흘러갑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봄의 어떤 온화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잘 느껴지는데, 일지춘심을 자규에 알려마는, 여기서 좀 해석이 좀 어려워져요. 일지춘심은 일지 한 가지의 춘심, 본 마음이에요. 그럼 본 마음이 뭔가? 그거는 생각하기 따라 다를 텐데, 글쓴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지춘심이라고 썼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이 작품이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면이 있어요. 자규야 알야마는 이러는데, 자규는 두견세. 일반적으로 이 자규, 접동새, 두견새로 이야기하는데 한을 상징하는 새예요. 한을 상징하는 새니까 앞에 밤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한 가지의 본 마음을, 내 마음을 자규는 알겠지, 한을 상징하는 자규가 알겠지 한 거 봐서는 지금 뭔가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름다운 무슨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자규는 새 소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청각적 이미지를 위주로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다정, 정이 많다 그런 말이잖아. 정이 많은 게 병이라고
그러면 누구에겐가? 저 너무 정이 많아서 내가 그 정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그걸 못 잊어서 잠이 못 들고 이렇게 깨가지고 밤에 늦게 깨가지고 뭐 뜰에 나왔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랑시로 보이기도 하고요. 다정하다고 했으니까. 사랑시로 본다면 한을 상징하는 자규의 알야마는이 좀 안 맞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작품은 사실 딱 주제를 잡기가 좀 어려워서 막연하게 봄밤에 느끼는 뭐 애상적 정서?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는데 이거를 3번의 보기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이화의 월백하고는 고려 후기에 악행을 일삼던 충혜왕에게 충언하다가 낙향한 작가의 염려, 작가가 뭘 염려하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왕을 걱정하고 이런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봄 밤에 나라 걱정하다가 잠을 깨서 나와봤더니 이렇게 경치는 정말 좋은데 어디서 두견새 소리가 들려요. 두견새 소리를 들으니까 아, 저 하늘 상징하는 저 두견새가 나의 하늘 알겠구나. 이렇게 나라 걱정하고 임금 걱정하고 여러 가지로 정이 많은 것도 병이라서 내가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이 아까 고려 충혜왕에게 간언했다고 했었죠. 고려 시대고요. 봄밤의 애상적인 정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국가와 임금에 대한 염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속뜻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제를 다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해제 보겠습니다. 고려시조 가운데 서정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서 고려 25대 충렬왕의 계승 문제로 당론이 분열되었을 때 이조년이 주도파의 모함으로 귀양살이를 하던 중 임금에 대한 걱정과 유배지에서의 은둔 생활의 애상을 표현한 시조이다. 백곡과 달빛, 소쩍새 이미지를 통하여 봄밤의 애상과 우수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까마귀 눈비마장. 요거 그냥 일단 한번 읽어보고 보기 보겠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까마귀가 눈비를 맞아서 희는 듯 하더니 다시 검어져요. 원래 까만색을 완전히 털지를 못했네요.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야광 밤에 밝다라는 말이고 명월은 밝은 달이니까 밤에 밝은 달이 밤인들 어두우랴? 그럼 야광명월은 밤이라도 안 변하는 대상, 까마귀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짝 변하는 듯 하다가 본성을 고치지 못한 어떤 대상이네요. 그냥 딱 봐도 까마귀가 좀 부정적인 거, 야광명월은 긍정적인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일편단심 나오면 충 아니면 뭐 한 남편을 섬기는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지조, 절개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실까요? 둘째 줄에 까마귀 눈비마자는 조선 초에 단종을 내몰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한 작가의 반감을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까마귀고 야광명월이고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까마귀는 화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간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눈비 맞아 좀 혼란한 시대 상황. 희는 듯 겁놈해라. 흰 듯하지만 본색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본색이 다시 드러나서 다시 검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까마귀는 희어지는 듯하지만 본성은 버리지 못한 존재입니다. 부정적인 존재겠죠.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야광명월은 아까 얘기했지만 밤의 밝은 달을 말합니다. 밤의 밝은 달은 아무리 밤이라도 아무리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세조의 왕위 찬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광명월은 그럼 뭐겠습니까? 충신, 화자 자신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까마귀하고 야광명월은 대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밤이 돼도 어둡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썼으니까 서리가 쓰였고요. 님 향한 일편단심, 여기서 님은 아무래도 단종으로 봐야 되겠죠. 향한 일편단심, 충성심입니다. 그죠? 고칠 줄이 있으랴? 역시 마찬가지로 서리가 쓰였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시조고요. 절이가 지조절개를 노래한 작품. 충절의 노래. 임금에 대한 충절이 주제고요. 박팽년은 사육신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세조를 따르지 않고 단종을 따르겠다는 충절과 기계를 이 시조를 통해 나타냈다고 한다. 자, 종장의 일편단심을 통해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작품이니까 이제 세 번째 작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 만지.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났는지 말았는지. 압록강 흘러내린 물이 푸른빛이 전혀 없네. 아마 이별을 해서 너무 슬퍼서 피눈물을 흘려서 압록강가에서 아마 그랬나봐요. 압록강 흘러내리는 물에 그 피눈물이 들어가서 압록강 물이 푸른색이 전혀 없이 붉어졌다 그런 말이겠죠. 일단 과장법인 것 같아요. 배 위의 허여 센 사공이, 허옇게 머리가 센 사공이 처음 본다 하더라. 압록강 물이 저렇게 푸른빛이 전혀 없는 건 처음 본다. 아니면 이별하는 상황이 저렇게 가슴 아픈 건 처음 본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작품만 봐서는 이별을 주제로 한 작품 같은데, 남녀 간의 이별 같은 느낌인데,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줄에요. 이별하던 날에는 병자호란 이후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나라 볼모로 보내던 작가의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나라 볼모로 보내던 작가의 심경이 드러난 작품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별하던 날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과 이별하던 날이겠네, 그죠? 피눈물은 이별의 비통함이죠. 얼마나 비통하면 피눈물이 나겠어요.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났는지 말았는지. 자, 이별하던 날이 시적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죠? 압록강, 공간적 배경이죠. 내린 물이 푸른빛이 전혀 없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과장으로 봐야 되고요. 배 위의 허여센, 머리가 허옇게 센. 머리가 허옇게 센 사공이 처음 본다 하더라. 처음 본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압록강 물이 푸른빛이 없는 것을 처음 본다. 두 번째는 저 정도로 이별 상황이 비통한 건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내용 자체도 쉽고 하니까 바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평시조고요. 고국을 떠나는 슬픔과 의분, 뭐 이별의 한. 홍서봉은 인조 때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인데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는 가자 읊은 시조이다.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전사 농부의 집에 쓰다. 한시 작품 하나 보겠습니다. 요것도 3번을 보기는 할 건데요. 그냥 읽어보면 이 작품은 뭐 이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줄이요. 제전사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조선 후기에 농촌에서의 실제 체험을 통해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가치를 인식한 작가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농촌에서의 실제 체험을 통해서. 이건 사실 설명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읽어보시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콩깍지 더미 곁으로 오솔길 나뉘어 있는데, 콩깍지 더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곁으로 오솔길이 나뉘어져 있는데 붉은 아침 햇살 살짝 퍼지자 솥대들이 흩어지네. 시간적인 배경은 아침이네요. 그죠? 분위기 좋습니다. 콩깍지 더미 곁으로 오솔길이 나뉘어 있는데 붉은 아침 햇살이 퍼지고 솥대들이 쫙 흩어져요. 푸른 하늘은 가을 든 산봉우리를 물들이려는 듯. 계절적인 배경은 가을이고요. 얼마나 하늘이 푸른지 가을이 들어서 붉은 산봉우리를 다 물들일 것 같아요. 푸르게. 요거는 색채 대비죠. 하늘은 푸른색, 산봉우리는 붉은색이니까요. 뭘 강조하려고 그랬을까요? 푸른 하늘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푸른지 하늘이 가을이 돼가지고 붉은 산봉우리를 다 푸르게 물들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맑은 기운에 비갠 뒤에 구름은 먹음직스럽네. 지금 비갠 뒤에 온 세상이 이제 뭐 다 씻겨 내려가가지고 맑은데 구름이 떠 있는데 그 구름이 꼭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무슨 음식처럼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는 말이고요. 갈 때 햇살이 반짝반짝 기러기가 놀라서 일어나고. 시각적 이미지죠.
갈 때에는 햇살이 반짝반짝하고 기러기가 어디 앉아 있다가 일어나고 벼 잎에 쏴 하는 소리, 붕어가 야단스러운가 보다. 요거는 소리죠.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선경에 해당합니다. 자기가 본 걸 먼저 제시한 거죠. 산,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니 이제 자기 느낌이잖아요. 농부에게 반만이라도 빌려달라 졸라봐야지. 뒤에 자기의 정서가 나오고요. 전원 생활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마지막에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상 전개는 오솔길 봤죠, 소떼 봤죠, 그 다음에 푸른 하늘하고 산봉우리 봤고, 구름도 봤고, 뭐 햇살, 기러기, 자기가 본 대상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전사는 사실은 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작품이라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선경 후정의 방법이 사용됐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을 아침, 가을 맞았죠 아까. 가을 든 산봉우리, 그 다음에 붉은 아침 햇살 이런 거라서 가을 아침 농촌의 전경을 감각적으로 아까 시각, 청각 이런 거 사용했다는 거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가을 아침 농촌의 전경을 감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자,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덕무는 이 글에서 농촌의 전경을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며 농촌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조선 후기 사회 속에서 그가 지향하는 바가 우리 고유의 소박한 생활과 정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 시골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작품 4작품을 했는데 작품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좀 크게 어려움 없이 들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4강도 다음 시간 4강도 역시 시조 내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지 않고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오늘 3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4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